지민아, 또 늦었네. 시어머니 이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한지민은 마트 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시어머니의 시선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마트가 너무 붐벼서. 변명은 됐고 빨리 저녁 준비해. 도연이 아버지 혈압약 시간도 놓쳤잖아. 27 한지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미래를 가르치는 신참 교사였다. 수학 시간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하고 묻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방과 후에는 동료 교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교육 철학을 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연구하느라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그때의 지민은 꿈이 있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다. 교직에 몸담은 지 불과 3개월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새내기 선생님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박도현과의 결혼과 동시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전념해야지. 무슨 밖에서 일을 해?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명자가 던진 말이었다. 당시 지민은 그저 시어머니의 과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명자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민아, 너 학교 그만둬. 우리 도연이 벌이가 충분한데 굳이 내가 나가서 일할 이유가 있니? 어머님, 그런데 저는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집안일은 누가 해? 시부모님 모시는 건 누가 하고? 도연이는 바깥일 하느라 그렇게 힘든데 집에 와서 또 집안일까지 해야 해? 시아버지 박성만은 신문을 펼친 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여자들은 분수를 모른다니까. 집안의 화목이 우선이지. 무슨 자아실현이니 뭐니 하고. 남편 박도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권위에 평생 눌려 살아온 그에게 반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을 뿐이었다. 지민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 순간 지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결혼 전 도연은 분명히 말했었다. 내 꿈도 존중할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 약속은 결혼 반지와 함께 끼운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도연아, 그래도. 지민아, 제발 이해해줘.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지민은 사직서를 썼다. 교장 선생님은 아쉬워했고 동료 교사들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수업날 아이들은 선생님 왜 가세요? 하며 울었지만 지민은 그저 선생님도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라고 거짓으로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지민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시장 보기, 저녁 준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지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지민아, 이 반찬은 너무 짜다. 다시 해. 지민아,
화장실 청소가 이게 뭐야? 제대로 안 했네. 지민아, 또 늦었어?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도연의 무관심이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집에 오면 지민아, 맥주 좀 지민아, 리모컨 어디 있어? 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지민을 부렸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힘들다고 털어놓자 도연은 화를 냈다. 지민아, 너 좀 철 좀 들어라. 다른 집 며느리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특별한 줄 알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도연아, 나도 사람이야. 내 꿈도 있었고. 꿈? 지금 와서 무슨 꿈 타령이야? 결혼했으면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집안이 너를 받아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라는 말. 마치 자신이 시혜를 받은 존재라는 듯이 말하는 남편을 보며 지민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사실 지민이 살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은 그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다. 부모님은 딸이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도록 상가 건물을 결혼 선물로 주셨던 것이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작은 사무실들, 3층이 주거 공간인 이 건물의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나왔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오히려 이명자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상가 건물까지 있어라고 자랑하기 바빴다.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 양 떠벌리면서도 정작 지민에게는 우리가 너를 먹여 살려주는 거야라고 은혜를 강요했다. 지민아,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것도 우리 덕분이야. 도연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의 대부분이 상가 건물의 임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도연의 회사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술값과 골프비로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써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마치 도연이 가장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지민의 병원 동행 의무였다. 시부모님의 정기검진, 치과 치료, 심지어 감기로 병원을 가는 것까지 모두 지민의 몫이었다. 지민아, 오늘 아버님 병원 가시는 날이야. 준비해. 어머님, 오늘은 제가 뭐, 너 할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해? 시부모님 모시는 게 우선이지. 병원에서도 지민의 굴욕은 계속됐다. 의사는 보호자로 온 지민에게 설명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한테는 자세한 설명 말고 나한테만 해라고 말했다. 지민은 그저 짐을 들어주고 접수를 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3층 건물 전체를 지민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 청소조차 지민이 해주기를 원했다. 지민아, 내 방 좀 치워놓고 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 어머님,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아서. 뭔 개인적인 물건이야? 다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선 그으면 어떡해? 이렇게 1년이 흘렀다. 지민의 가슴은 점점 메말라갔다. 한때 아이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가르쳐 주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걸레와 설거지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교단에서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이제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나올 뿐이었다.
가끔 밤에 혼자 남겨질 때 지민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 삶인가? 내가 꿈꿔왔던 삶인가? 하지만 대답은 늘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민은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그녀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밝게 웃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지민아, 도연이 와이셔츠 다림질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창피하잖아.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민 스스로도 느꼈다. 한때 교실에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사과와 굽신거림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돌아와 던진 말이 지민의 마음에 마지막 상처를 남겼다. 지민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결혼한 여자가 그런 표정하고 다니면 안 되지. 우리 가문의 체면도 있는 거고.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구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다. 아니, 정확히는 이 결혼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꿈꿔왔던 교사로서의 삶,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지민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 꿈은 정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건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삶이 지속된다면 한지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지민은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도연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읽으며 무뚝뚝하게 아침을 먹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야.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들어 도연의 늦은 귀가가 잦아졌지만 그저 회사 업무가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 터라 남편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도연이 출근하고 난 후 지민은 평소처럼 집안일에 매달렸다.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시어머니가 시킨 밑반찬을 만들면서 하루가 금세 저물어갔다. 저녁 시간이 되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정말 바쁜가 보다. 지민은 그렇게 생각하며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민의 요리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미역국은 또 뭐야? 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 도연이가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으니까 밖에서 돈을 더 쓰는 거야. 지민은 묵묵히 참았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연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지민의 코끝에 희미하게 스며든 향수 냄새. 그것은 분명 지민이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다. 많이 늦었네. 고생했어.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도연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서둘러 샤워실로 들어갔다. 지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도연이 급하게 출근하면서 휴대전화를 침실에 두고 간 것이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마침 그때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지민은 호기심보다는 걱정이 앞서 화면을 확인했다. 혹시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라도 온 건 아닌지.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최은별이었다.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다. 지민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메시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 계약건은 당신 덕분에 순조로워요. 곧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길 바라요.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죠? 지민의 손이 떨렸다. 새로운 시작? 어젯밤이 즐거웠다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을 위로 올려보니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주고받은 내용들이었다. 도연 오빠, 투자 설명회 때 말한 그 프로젝트 어때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은별아, 그 얘기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오늘 저녁에 만날까? 네, 좋아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해요. 오빠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넌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지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를 이해해 준다고? 그럼 지민은 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시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지민은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말인가? 더 위로 올려보니 사진까지 있었다. 도연과 한 여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여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도연의 팔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 지민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오빠,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를 같이 차릴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정말 대박이에요. 얼마나 필요해? 일단 3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오빠 집에 상가 건물 있다고 했죠?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지민의 머리가 하얘졌다. 상가 건물? 그것은 지민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런데 도연이 다른 여자와 사업을 하려고 그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처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해. 그럼 와이프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민이한테 얘기하기는 좀. 요즘 예민해져서 오빠도 참 그런 여자한테 왜 그렇게 눈치를 봐요? 남편이 사업하겠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민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런 일이 현실일 수가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지민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지민이 시댁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살아왔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왔을 때 지민은 조용히 물었다. 최은별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도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다. 누구? 아,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왜? 오늘 아침에 내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더라. 실수로 봤는데. 뭘 봤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죄책감이 아니라 화가 나는 투였다. 도연아, 솔직하게 얘기해.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야, 한지민. 내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도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투자 상담하는 사람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투자 상담? 그럼 왜 어젯밤이 즐거웠다고 메시지가 온 거야? 투자 상담을 밤에 해? 그건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한 거야.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그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숨겼어?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야, 한지민.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돈 벌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추궁해. 이게 아내가 할 짓이야? 지민은 믿을 수 없었다. 바람을 피운 것은 도연인데 오히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도연아, 나는 그냥 궁금해서 내가 언제부터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평소에는 집안일만 하면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도연의 말에 지민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평소에 남편의 일에 무관심했던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민은 늘 남편을 걱정했고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려 했다. 하지만 도연은 늘 집안일이나 신경 써라며 지민을 밀쳐냈었다. 그리고 말인데 요즘 내 태도가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해졌어?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민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까칠해졌다고? 시댁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는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너는, 나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큰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밤늦게 부부가 싸우고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 지민이가 이상한 의심을 해서. 도연은 즉시 어머니에게 고자질했다. 지민은 기가 막혔다. 도연이가 다른 여자랑. 뭐, 다른 여자?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민아, 너 지금 우리 도연이를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 도연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어머님, 저는 그냥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아내 노릇을 못하니까 아들이 밖에서 위로를 찾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지민의 가슴을 베었다. 지민은 자신이 제대로 아내 노릇을 못했다고 시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교직을 그만두고 꿈을 접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내가 의심을 하면 어떡해?
미안하다고 빨리 사과해. 어머님, 사과하라고. 시어머니의 호통에 지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도연의 휴대전화에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소리가 꽤 컸다.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구 전화야? 도연은 당황하며 재빨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지민은 이미 화면에 뜬 메시지를 봤다. 오빠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받아요. 우리의 꿈을 위해 화이팅! 사랑해요. 시어머니도 그 메시지를 봤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도연아,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이건 사랑한다고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거야?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다. 도연아, 대답해. 시어머니의 호통에 도연은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뭐야? 저, 정말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다른 여자가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문제야. 시어머니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지민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지민아, 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전히 지민을 탓하고 있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다고? 내가 남편을 제대로 챙겼으면 다른 여자가 끼어들 틈이 있었겠어?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저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남편을 제대로 안 챙겼다고 그러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고 말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댁 모시겠다고 제 꿈 포기하고 교직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런 저한테 아내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정말. 시어머니가 손을 들려고 하는 순간 도연이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연아,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지민아,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정말 좋은 기회야. 성공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더 잘 살자고? 누구랑? 나랑? 아니면 최은별이랑? 지민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 여자랑 사업한다고 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뭐? 상가 건물? 어머님, 도연이가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른 여자랑 사업하려고 했어요. 도연아,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서워졌다. 상가 건물은 시댁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시댁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집안 재산까지 건드리려고 했다고? 이제야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하지만 그것도 지민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상가 건물 때문이었다. 도연아,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빠져 있는 거야?
집안 재산까지 날릴 생각을 하고 어머니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성공하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해?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이제야 심각성을 느낀 모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연을 감싸고 있었다. 지민아, 이 일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 밖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지민은 기가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걱정하다니. 어머님, 체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뭘 알아? 그때 도연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다. 다들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알아서 해? 이미 망친 걸 어떻게 알아서 해? 지민이 소리쳤다. 지민아, 그렇게 화내지 마. 나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웃기지 마. 내가 다른 여자한테 나를 이해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5년 동안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나는 널 이해 못했다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답해봐. 내가 널 이해 못했어? 내가 내 아내 노릇 제대로 못했어? 지민아, 대답하라고. 지민의 절규에 도연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너는 너무 답답해. 매일 집안일만 하고 꿈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은별이는 달라. 야심도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꿈이 없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도연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꿈이 없다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는 정말 꿈이 없었어. 바보처럼 내 꿈만 응원하고 시댁 눈치만 보고 내 자신은 잃어버렸으니까. 지민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희들을 위해 내 인생을 망쳤구나. 그리고 지민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던졌다. 도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재산에는 손대지 마. 그리고 최은별이랑 행복하게 살아. 문을 닫고 나서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도연의 아내로 살 이유가 없었다. 시댁의 며느리로 살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의 폭풍 같은 대화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도연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이명자는 지민을 보는 시선이 날카로웠다. 지민아,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지민에게 시어머니가 엄숙하게 말했다. 시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뭔가 중대한 발표라도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일 때문에 가족회의를 했어.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도연이가 어제 그 여자, 최은별이라는 년을 데리고 왔더라. 지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똑똑히 들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도연이랑 당당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우리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도연이의 사업 파트너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집 상가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만들자고 당당하게 제안하는 거야. 지민은 귀를 의심했다. 내 연녀가 시댁에 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인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를 갈며 계속했다. 자기가 도연이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민이 너를 빼고. 뭐라고요? 지민이 벌떡 일어났다. 앉아.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호통쳤다. 그년이 뻔뻔하게도 지민 씨는 도현 오빠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오빠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하면 사업도 더 잘 될 거라고 하더라. 지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도연이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더 가관이야. 우리 아들이 그년 앞에서 쩔쩔매면서 은별이 말이 맞다고 하는 거야. 자기 부모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지민이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야. 물론 상가 건물은 그대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상가 건물이요? 그래. 그년이 말하는 게 어차피 부부 재산이니까 이혼해도 반은 도연이 몫이라고 하더라. 그럼 자기들이 그걸로 사업하면 된다고. 지민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자신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남편과 내연녀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가? 어머님,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역시 자신들의 거주지와 생활비였다. 지민의 아픔이나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참 영리하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구슬리는 거야.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 말에 아버님이 좀 혹했어.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다. 아니야, 그냥 들어본 것뿐이야. 정말로 사업이 잘 되면. 아버님, 지민이 소리쳤다. 제 재산을 가지고 다른 여자랑 사업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민아, 진정해. 우리도 고민이 많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도연이가 완전히 그년한테 빠져 있어. 우리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도연이 마음이 이미 돌아섰는데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럼 저보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현명하게 처리하자는 거야.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했다. 지민아,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차라리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 그리고 상가 건물은 내가 가져가되 우리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뭐라고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5년 동안 며느리로 잘해준 것도 있고. 지민은 기가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도연이는 그년이랑 살 거고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상가 건물을 가져가는 대신 우리 생활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지민은 할 말을 잃었다. 5년 동안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준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연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은별이었다. 지민은 거실로 나가보았다. 도연과 함께 들어온 최은별은 생각보다 더 당당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최은별이 지민에게 인사했다. 그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기가 막혔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뚫어질 듯이 최은별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민 씨, 혹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 지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네. 저는 도연 오빠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민 씨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은별의 말에 지민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사실 도연 오빠는 지민 씨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혼한 후에도 지민 씨가 잘 살 수 있을지.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상가 건물 수익을 나누어서 지민 씨도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저희가 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요. 지민은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지민 씨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지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은별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아, 은별이 말이 맞아. 우리 모두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지민아, 화내지 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좋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지민이 일어섰다. 내가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기억해? 내 꿈을 포기하고 교직을 그만두고 매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면서 시부모님 모셨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야? 지민아, 닥쳐. 내가 말하고 있어. 지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내 재산을 가지고 다른 여자랑 사업하겠다고? 그리고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내가 거지야? 최은별이 당황하며 말했다. 지민 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뭐? 정말 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지민이 최은별을 향해 다가갔다. 내가 누구인데 내 집에 와서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거야? 지민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남편을 뺏어가 놓고 진정하라고? 뺏어간 게 아니에요. 도연 오빠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최은별의 말에 지민은 더욱 화가 났다. 선택했다고? 그럼 나는 뭐야?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뭐였어? 지민 씨, 솔직히 말하면 도현 오빠는 지민 씨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최은별이 폭탄 발언을 던졌다. 만족하지 못했다고? 네. 도현 오빠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민 씨는 그런 도현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민의 온몸이 떨렸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내가 내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지원했는데 그건 진짜 지원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하는 거죠. 도현 오빠가 원하는 건 파트너예요. 사업적으로도 인생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파트너라는 거야? 네, 맞아요. 최은별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도현 오빠의 꿈을 이해하고 함께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현 오빠를 진짜로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한다고? 그럼 나는 가짜로 사랑했다는 거야? 지민 씨의 사랑은 의무감에서 나온 거였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의 이성이 끊어졌다. 5년 동안의 헌신과 희생을 의무감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랑을 가짜라고. 너 정말. 지민이 최은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도연이 막아섰다. 지민아, 그만해. 비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들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은별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도연의 말에 지민은 완전히 멈춰섰다. 뭐라고? 지민아, 우리 결혼 생활을 돌이켜봐. 너는 정말 나를 이해했어? 내가 더 큰 꿈을 꾸고 싶어 할 때 응원해줬어? 응원해줬어. 내가 교직까지 그만두면서. 그게 응원이야? 그냥 시어머니 말 듣고 그만둔 거잖아. 진짜로 나를 지지한 게 아니라.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민아,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너랑 있으면 답답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다고? 은별이랑 있으면 달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야.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좋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지민이 돌아서려는데 최은별이 다시 말했다. 지민 씨, 그럼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민이 돌아서서 최은별을 노려봤다.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뭔데? 지민 씨,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부부 재산이니까 이혼하면. 이혼하면 뭐? 반은 도연 오빠 몫이죠. 지민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섭게 차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때 지민은 결심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자. 뭐? 도연이 당황했다. 변호사한테 가자. 법적으로 누구 재산인지 확인하고. 지민아, 왜 그렇게까지? 왜? 내가 먼저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지민이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잡을게. 내일 같이 가자. 지민아, 진정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우리끼리? 여기 우리가 누구야? 너랑 나? 아니면 너랑 최은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지민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까?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내일 가능한가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다. 지민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겠네요. 지민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지민아, 도연이 소리쳤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지민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을 진행하고 상가 건물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의 진짜 꿈을 되찾는 것. 너희들이 내가 꿈 없는 여자라고? 좋아. 이제 보여줄게. 진짜 꿈이 뭔지. 지민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한 여자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민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씨 가족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며느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제 최은별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있지 않은가. 도연아, 지민이가 나간 게 잘된 일일지도 몰라. 시어머니 이명자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은별이가 얼마나 세련되고 똑똑한데. 지민이보다 훨씬 나아.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최은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녀는 지민과 달리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고 도연의 야심을 자극했다. 오빠, 우리 사업 계획 어때요? 정말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지. 내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해. 둘은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최은별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사업 아이템을 제시했다. 오빠,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해외에 있는 지인들한테서 들은 건데 동남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뜨고 있어요. 정말이야? 네. 특히 베트남 호치민 쪽이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3배는 벌 수 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3배 수익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얼마나 필요해? 일단 5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이 투자할수록 수익도 커지죠. 5억. 도연에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최은별의 말을 들으니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해? 오빠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지민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지민 씨가 협조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최은별의 논리는 그럴듯했다. 어차피 이혼하면 상가 건물의 절반은 도연 몫이 될 것이고 그럼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최은별이 시댁에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비싼 선물을 들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최은별은 명품 한과 세트와 고급 건강식품을 들고 왔다. 어머, 이런 걸 왜? 도연 오빠 부모님이신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시어머니는 최은별의 세련된 매너에 감탄했다. 지민은 5년 동안 살면서도 이런 고급 선물을 사온 적이 없었다. 은별아, 넌 정말 착하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은별은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해외 투자, 고수익, 안전한 투자처 등등. 그녀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다. 정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 시아버지 박성만이 관심을 보였다. 네, 하지만 기회는 오래 열려 있지 않아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돼요. 최은별은 교묘하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1억만 투자해 보자고 했다. 시댁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의 은퇴금과 시어머니의 적금을 합치면 가능한 금액이었다. 1억 정도면 해볼 만하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더 투자하면 되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최은별의 제안에 혹했다. 특히 지민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은별아, 그럼 우리도 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 될 텐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그렇게 시댁의 1억이 최은별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 달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최은별이 수익금이라며 2천만 원을 가져온 것이다. 어머님, 첫 번째 수익금이에요. 정말이야? 벌써?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달 만에 20% 수익이라니. 저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시장이 뜨거워서요.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최은별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큰 욕심이 생겼다. 은별아, 우리가 더 투자하면 안 될까?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기회가 더 커요. 최소 3억은 투자해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3억. 시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최은별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연 오빠랑 상의해 보세요. 상가 건물을 활용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때부터 도연과 시댁은 지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민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쉽게 응하지 않았다. 지민이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최은별은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도연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오빠, 제가 보증을 서줄게요. 그러면 신용대출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보증을 서준다고?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것도 못 해줘요? 도연은 감동했다. 최은별의 사랑을 확신했다. 그렇게 도연은 최은별의 보증으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시댁의 추가 자금 1억과 합쳐서 총 3억 원을 투자했다. 이번엔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최은별의 말에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은별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 은별이가 요즘 바쁜가 봐. 도연은 최은별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익십만 당했다. 오빠,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간혹 오는 답장은 이런 식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다. 도연의 불안감이 커졌다. 어머니, 은별이가 연락이 안 와요. 바쁜가 보지. 큰 사업하느라 그럴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도연은 참을 수 없어서 최은별이 다니던 회사로 찾아갔다. 최은별 씨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 분명히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최은별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급하게 최은별이 살던 오피스텔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도 최은별은 없었다. 그분 벌써 이사 가셨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도연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설마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은별이가 이사를 갔대요. 이사?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없다고 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 투자금은? 확인해 봐야겠어요. 도연은 최은별이 알려준 투자회사로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다.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외 투자, 부동산 프로젝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어머니,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사기라니. 그럴 리가 없어. 은별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도연이 은행에 확인해 보니 그의 계좌에서 3억 원이 모두 빠져나가 있었다. 최은별이 가져간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은 주저앉았다. 3억 원. 그중 2억 원은 그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이었다. 아들아,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은퇴자금 1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 판단했다고? 우리 노후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화를 냈다. 진짜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시어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애가.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최은별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가짜였고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도연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도연아, 너 최은별이라는 여자 아니? 아니, 왜? 뉴스에 나왔어.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수배됐다고. 도연은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다. 정말로 최은별의 사진이 나와 있었다. 해외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피해 규모 100억 원 추정. 기사를 읽어보니 최은별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던 사기꾼이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어머니,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도연은 기사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우리 돈은 이제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도연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도연이 지민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다. 박도연 씨죠? 한지민 씨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상가 건물 매각이 완료됐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연은 귀를 의심했다. 상가 건물이 매각됐다고요? 언제? 일주일 전에요. 한지민 씨가 단독 소유자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건 한지민 씨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 소유주와 하시면 됩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가 건물이 팔렸다고? 그럼 이제 어디서 살라는 말인가? 변호사님, 그럼 저희는 새 소유주분이 이미 연락하셨을 텐데요. 임대료 협상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시댁의 상황을 설명했다. 뭐라고? 지민이가 집을 팔았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새 집주인이랑 임대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임대 계약이라니. 이건 우리 집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민의 단독 소유였다. 그리고 지민은 이미 그 사실을 증명해놨다. 다음 날 새 집주인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을 매입한 김철수입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 임대료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이요? 도연이 놀랐다. 그동안은 지민의 소유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낸 적이 없었다. 네, 시세입니다. 계약하실 건가요? 도연과 시댁은 막막했다. 3억 원을 사기로 잃었는데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인가?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돌아간 후 시댁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연아,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 집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야. 지민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5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받아줬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지민을 괴롭히고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지민의 재산을 탐냈던 것은 그들이었다. 지민이한테 연락해봐. 다시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 지민이가 받을까요? 제가 이런 짓을 해놓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민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절망적이었다. 도연아, 지민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며칠 후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최은별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뉴스였다. 해외 투자 사기 주범, 동남아 도주, 검거 어려워. 기사에 따르면 최은별은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도연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이게 잘못 판단하는 수준이야? 시아버지가 화를 냈다.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지민이를 제대로 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지민이가 없어도 산다고, 지민이보다 은별이가 낫다고, 이게 결과야. 시어머니도 울면서 소리쳤다. 우리가 지민이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민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일주일 후, 정말로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계약 안 하시는 거죠? 새 집주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짐 빼고 나가세요. 도연과 시댁은 초라한 짐을 들고 집을 나와야 했다. 갈 곳이 없어서 일단 모텔에서 지내기로 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시어머니가 모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가 건물의 안주인이라고 뽐내던 그녀가 이제는 모텔 신세를 지게 되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일자리?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 게다가 2억 원 빚도 있잖아.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2억 원 빚. 매달 이자만 해도 몇십만 원씩 나갔다. 정말 지민이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어머니, 지민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민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집까지 잃게 된 것.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그 순간 도연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다.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민이었다. 잘 지내시나요? 새로운 삶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상가 건물 매매 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꿈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도연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지민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반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정말 지민이가 옳았구나. 도연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3년 후, 지민의 베이커리라는 예쁜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는 오늘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는 이 작은 베이커리는 이제 이 동네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사장님, 크로와상 5개랑 식빵 2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방금 구워낸 따끈한 걸로 드릴게요. 한지민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3년 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 사장님, 저희 아이가 여기 빵 너무 좋아해요. 다른데 빵은 안 먹으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열심히 만들게 되네요. 지민은 정말로 행복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오븐을 예열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빵을 굽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이혼 후 상가 건물을 매각한 돈으로 작은 점포를 얻고 베이커리를 열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에 빵 몇 개 팔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만들어주던 빵 만드는 실력을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엄마, 지민쌤이 만든 빵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 엄마와 함께 찾아왔을 때가 전환점이었다. 아이는 지민이 만든 빵을 먹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학부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SNS에 올라온 후기들, 블로그에 소개되는 지민의 베이커리. 서서히 손님들이 늘어났다. 지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좋은 재료만 사용했고 방부제나 첨가물은 넣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직접 반죽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양을 만들었다. 사장님, 여기 빵은 정말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맞아요. 아이들 간식으로 안심하고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년이 지나자 베이커리는 흑자로 돌아섰다. 2년이 지나자 웨이팅이 생겼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지민은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민 씨, 축하합니다. 2호점 오픈이 정말 대단해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지민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3년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날 오후 지민은 2호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더 큰 매장,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에 진열대 설치하면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낮게 설치해 주세요. 지민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다. 그때였다. 지민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민이 돌아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박도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3년 전에 그 도연이 아니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비굴해 보이는 표정. 도연 씨, 지민은 냉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민아, 아니, 지민 씨, 이렇게 잘 되었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소식을 들어서 베이커리가 잘 된다고. 도연은 지민의 성공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붐비는 가게, 웨이팅하는 손님들, 그리고 2호점까지 준비하는 지민의 모습을. 그래서요? 지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 와서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지민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사기당한 돈 때문에 빚이 너무 많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요? 지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서 일하게 해주거나. 도연의 말에 지민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요?
지민아, 나 정말 절실해.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병원비도 없어서 그때 정말로 시어머니 이명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 역시 3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리가 굽고 옷차림도 초라하고 무엇보다 지민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제발,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아니면 정말 안 돼.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3년 전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님,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3년 전에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지민아,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떻게 잘못 생각하셨어요? 지민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내가 제대로 아내 노릇을 못한다고 했었죠? 도연이가 밖에서 위로를 찾는 것도 다 내 탓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도연 씨, 지민이 도연을 바라봤다. 저에게 뭐라고 했죠? 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답답한 여자라고 했죠? 지민아,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미쳤었다고요? 그때가 진심 아니었나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최은별 씨와 함께 제 재산으로 사업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민아, 답해보세요. 그때 그런 말을 했죠? 했어. 했지만, 하지만 뭐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뭐예요? 제가 도와줘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에 있던 공사 관계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민은 창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어머님, 도연 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당신들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지민아,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3년 전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제 꿈을 짓밟고 제 인생을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제 재산을 탐냈죠. 그때는 정말 조용히 들어요. 지민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당신들이 저를 버렸어요.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무슨 자격으로요? 지민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시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다. 가족이요? 지민이 비웃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까지 탐내나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요? 지민은 단호했다. 저는 3년 전 그날 결심했어요. 다시는 당신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지민아, 제발. 도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지민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하세요. 보기 민망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지민은 창피하지 않았지만 도연과 시어머니는 달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민이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다. 당신들이 저를 버린 덕분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만약 그때 당신들이 저를 제대로 대해줬다면 저는 아직도 그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댁 눈치 보고 집안일만 하고 제 꿈은 포기한 채로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그런데 당신들이 저를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연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서요. 지민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다시 붙잡았다. 지민아, 그래도 우리가 뭐요? 5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 추억들이. 지민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다. 추억이요? 어떤 추억을 말하는 거죠? 매일 집안일만 하라고 시키고,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시부모님 뒷바라지만 하라고 했던 그 추억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제 재산을 다른 여자와 탐내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그 추억을 말하는 건가요?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도연 씨, 그리고 어머님. 지민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 결과를 책임지세요. 지민아,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서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지민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끝인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도연도 절망적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지민은 공사 현장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음이 후련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공사 관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지민은 정말로 시원했다. 3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한 달 후, 지민의 베이커리 2호점이 성대하게 오픈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다.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민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혼자 1호점에 앉아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3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죄송해요. 문 닫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젊은 남성 손님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원인 것 같았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는데 여기 빵이 너무 유명해서 한번 사보고 싶어서요. 감사해요. 뭘 드릴까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추천해 주세요. 처음 와보는 거라서요. 그럼 이걸 드셔보세요. 저희 베이커리 시그니처 메뉴예요. 지민이 정성스럽게 빵을 포장해 주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나요? 네, 매일 새벽에 직접 만들어요. 대단하세요. 사업 시작한 지 오래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혼자 시작하신 거예요? 네, 혼자요. 남성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지민의 대답이 진심이었다. 보기에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감사해요. 손님이 나간 후 지민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정말 그랬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지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자신의 꿈과 행복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됐다.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민은 역설적이게도 도연과 최은별 그리고 시댁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2호점 직원에게서였다. 사장님, 내일 오픈 준비 완료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고생했어요. 내일 화이팅.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지민은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오직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분명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햇살 가득한 베이커리 카페, 손님들의 웃음벽에 걸린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때는 눈물로 채워졌던 하루가 이제는 웃음과 향긋한 커피로 채워진다. 좌절의 끝에서 지민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다.